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내 유조선이 이란에 납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납포란 전시에 있어 교전국의 군함이 정당한 포획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적의 선박 또는 중립국의 선박 및 탑재물을 해상해서 포획자의 권력 밑에 두는 일을 뜻합니다. 앞서 한국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로 이란의 원유 수입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2010년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돼 현재 최대 90억 달러 지급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정부가 해당 자금을 코로나19 백신으로 맞교환하기를 요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를 핑계로 10조 원 상당의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러한 인질극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석방 협상을 하기 위해 지난 7일 새벽 출국한 정부 대표단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 5명 가운데 1명이 이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SBS 취재 결과 한국 선원 1명은 복통으로 이란 남부 반다로 아바스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납포 사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저 최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7일 새벽 출국한 정부 대표단은 선원들의 안전 확인에 이어 선박 납포 직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한 청해부대 최영함이 한 달 전쯤 급파됐던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직후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투입돼 한국 선박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당시 인근 지역 공관들과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 선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벌어진 이번 납포 사태에 대해 양국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만만과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 33진 채영함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상선 납포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됐는데요. 이는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케미가 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수시간 만입니다. 최영함은 기항지 중 하나인 오만 무스카트항 인근에 있던 중 호르무즈로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해부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는 것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에 따라 임무와 전략, 미군과의 협조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은 본토로 귀환 예정이었던 니미츠 핵 추진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에 계속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흘 전 발표된 니미츠함의 본토 이동 계획을 전격 뒤집은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향한 이란의 위협으로 인해 니미츠호의 귀환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죠. 최영함은 앞으로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 등 다국적국 및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납포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2009년 3월 처음 창설된 청해부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과 중동 오만만 일대에서 선박 보호 임무 등을 수행하는 해외 파병 부대입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을 위해 파병됐는데 이는 당시 유엔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양 작전 능력을 보유한 총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4에서 5개월씩 돌아가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특수전 전단 장병으로 이뤄진 검문 검색대와 해상 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청해부대는 지난해 1월부터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 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에 따라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넓혀 우리 국민과 선박의 보호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호르무즈에 최영함이 급파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의 이름을 따온 최영함은 한국형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잠수함 작전용 홍상어 대잠 미사일, 청상어 경월해, 대함용 해성 순항 미사일, 대함 근접 방어 미사일, 해상 대공 방어용 유도 미사일 SM2, 근접 방어 체계 골키퍼, 127mm 함포 등의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11년 1월 청해부대 육진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박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하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일명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수행한 부대입니다. 청해부대는 해당 작전을 통해 해적들이 장악한 3호 주얼리호를 급습,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면서 한국 선원 8명을 비롯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총 21명의 선원을 전원 구출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해부대는 같은 해 3월과 지난 2014년 8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 지난 2015년 4월 예멘 재외국민 철수, 지난 2018년 4월 가나 피랍 선언 호송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의 1130km 구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는 호송 작전을 펼쳐온 청해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은 지난해 1월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됐는데요. 미국이 요청했던 IMSC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기로 한 거죠.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 결정은 미국, 이란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맞닿아 있는데 사실상 이란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죠. 미국은 지난해 여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전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파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란과 한국과의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나포 사태에 대해 유조선 한국해미가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해미의 선사인 DM시핑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DM시핑에 따르면 한국해미의 선장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인데다가 나포 해역은 선사 소속 배가 수시로 오가는 곳입니다.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배가 있어 해양 오염이 있었다면 애초에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3개월 전 정밀 검사를 받아 외부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사에 따르면 한국해미는 3일 오전 3시 30분쯤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서 출항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던 중 납포됐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 1, 2, 3등 항해사,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총 20명이 승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해와 파이르시아만을 가르는 곳으로 너비가 50km로 좁은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UAE 등 주요 중동 산유국에서 생산한 원유가 운송되는 주요 항로로 중동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원유 80%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로 공급됩니다. 현대상선뿐 아니라 일본 NIK, MOL, K라인, 중국 코스코 등 아시아 주요 선사의 유조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죠. 7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선박수는 연간 190척으로 파악됐는데 같은 선박이 여러 차례 통과한 횟수는 연간 1700여 회에 달합니다. 특히 한국을 향하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지나는데 컨테이너선보다는 탱커, 벌크선 등의 출입이 잦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날 문성혁 장관 주재로 이란에 억류된 한국해미의 선사인 DM시핑과 선박관리회사 타인쿤시핑 등 15개 선사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해수부는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국적 선박의 위치 수신 주기를 기존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해협 진입 24시간 전 선박 보안 경보 장치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해적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대형 선박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납포된 선박처럼 정상 항로로 운행해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선사와 화주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선사들은 이번 납포 사태가 해상보험료 인상의 트리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상보험은 선박이 운송하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될 경우 보상하는 적하보험과 선박의 멸실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선박보험으로 구성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위험 구간을 항해할 때 선사들은 특약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상보험료는 운항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난 2019년 일본과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이 잇따라 피격되자 해당 해상보험료가 3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해운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내 선박의 납포 사건을 계기로 재계약 과정에서도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사태와 관련한 동향과 정부의 대응 체제를 점검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선박 억류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한국-이란 우호 관계의 기초에 신속한 선박 억류 해지와 국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케미오에 탑승한 선원들이 모두 무사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네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